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강의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전 영양평가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풀어봤다면은 아마 채점까지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조금 자랑스러운 친구도 있을 거고 좀 민망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심플한 검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평가 척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평가 척도 중에 직접 영양과 관련된 평가 척도에 한 5가지 대표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야지 내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구나, 이 문항들이 어떤 걸 평가하는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을 잡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그 다음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양이라고 그랬죠. 영양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척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영양은요, 이제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을 평가하느냐, 회사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 크게 이제 카테고리는 자세 영양, 대인관계, 업무 실행, 인지력 이렇게 묻는데요. 보면은 영양 정말 많아요. 그죠? 성취, 정직, 협력, 책임, 계획, 변화, 지향, 자료 지향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역량들을 어떻게 이제 연구소에서 도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이 인성검사 연구소에 인성검사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연구소 직원과 그 기업 내에서 채용 TFT가 있을 거잖아요. 채용 TFT와 미팅을 통해서 협의해가지고 역량을 도출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업이 이제 역량을 막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역량 중에 막 고르는 게 아니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신입 채용할 때 많이 쓰는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실제 이 역량을 쓸까 말까, 그래서 하이퍼포머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간인성 검사를 해서 역량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량을 고르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인성검사 역량은 15개 내외예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 15개 내외의 역량을 도출하더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과 관련된 특정 기업의 역량을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신입 채용이 아니고 LG전자에서요. 신입 아닌 이제 현직자들이 직무 배치할 때 쓰는 검사가 그 인성검사 비슷한 태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역량을 뽑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15개 역량을 뽑았는데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신속한 판단, 분석, 도전, 열정, 끈기, 책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이 역량들을 평가해서 직무 배치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량 도출하는 방식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자, 오늘 대기업군, 삼성, LG, 현대, 이렇게 회사의 브랜드가 있는데, G스타, 이렇게 있죠. CJ캣, LG웨이, 이런 데가 있는데 있죠. 이런 데들은 거의 커스터마이즈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역량 도출할 때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을 두고 자기만의 이제 브랜드 있는 인성검사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심층 조사를 통해서 한 15개 정도의 역량을 선별하더라. 그죠? 근데 이 역량에 대해서, 특정 역량에 대해서는, 몇 개 역량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직군별로도 몇 개 역량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면은요. 자, A 기업에서 총 15개 역량을 이렇게 쭉 뽑았어요. 이걸 평가할 거다라고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성실성, 그리고 열정 유지, 책임감, 끈기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거죠. 다른 항목에 비해서 가중치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직군별로도 사무 경영직은 의사소통 자율성, 주도성에 또 20% 가중치, 생산직은 어떤 해에 가중치, 연구직은 분석적 사고, 탐구 지향에 또 가중치,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검사지를 보지만 직군별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 때문에. 이렇게 보는 데가 이제 큰 대기업분이에요. 이런 검사지 개발하는데 보통 이제 1억에서 2억 미니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발하는데도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그 인성검사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CJ다. CJ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역량 외에 CJ가 어떤 기업이에요? 문화 컨텐츠 기업이죠. 빠르게 사회가 바뀌는 그 트렌드를 캐치하고 감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CJ 같은 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커스터마이즈드 해가지고 우리는 좀 디테일하고 섬세한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량 외에 직관력, 민감도, 빠른 대응력 이런 것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넣어서 문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관력 항목 보면은 문항으로 보고 느낀 것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이런 문항들이 만들어집니다. 민감도, 빠른 대응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아주 큰 그 브랜드 있는 대기업이고요. 그 외에 거의 모든 기업들, 한 90% 외에, 그죠? 대기업 말고 더 훨씬 많잖아요. 그 외 대부분의 공기업, 일반 중소, 중견기업들은 다 어떻게 이 검사지가 만들어지냐? 표준형 검사지로 활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채용하는 기업에서는요, 연구소에 혹시 너네가 만들어진 기존 인성검사 항목이 있어요? 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항목에다가 몇 개 빼고 더하는 그런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자금력이 부족한 데는 보통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연구소의 인성검사지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돈이 있는데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 큰 공기업 같은데 예컨대 뭐 한전이라든지 뭐 코리아 이런 데는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 공기업 풀이 바뀌면은 연구소를 바꿔야 되니까 브랜드를 만들기 좀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표준형 검사지에다가 몇 개 역량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정도. 그리고 또는 가중치를 좀 주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공기업 사기업들이 이런 걸 활용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표준형 검사지에 많이 활용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역량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봐봐야 별 이제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실제 관련된 문항들을 봐야지 이해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강의를 듣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소수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량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인재상을 보고 가죠. 그래서 이제 묻는 질문. 인성검사 대비하기 위해서 인재상을 파악하는 것이 유효할까요? 유효할까요? 아닐까요? 자, 결과적으로 유효합니다. 실제 인성검사를 만드는 연구소 직원들은요, 그 회사의 인재상을 보고 만들지 않아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이 뭘지, 그걸 고민해서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역량을 이제 도출할 때 인사팀 직원이 우리는 이런 역량을 좀 넣어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인재상과 관련된 역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인재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큰 방향인데요. 채용과 관련돼서 또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우선 인재상 볼만은 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요, 자, 역량을 한 15개 뽑는다 그랬죠? 역량은 15개고 인재상의 항목은 보통 한 3, 4개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역량을 뽑을 때 보다 보면은 인재상에 관련된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겠죠. 기업에서 요구한 내용도 있을 거니까요. 그죠? 그 대부분 많이 겹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만약에 한전이다. 한전의 인재상을 보면은 여기 무한 책임, 뭐 주인의식, 그죠? 또 뭐 조직 역량의 시너지, 협력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열정, 뭐 창의적 사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역량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역량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인재상에 명시된 가장 또 신입 채용할 때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건 기본이고요.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제가 LG전자의 태도검사 15개 항목 봤죠? 그거랑 인재상이랑 매칭시켜봐도 또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럼 그 밖에 인재상 말고 또 기업의 역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회사의 문화나 특징 같은 게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컨대 이제 삼성이다. 삼성의 문화라고 하면은요, 최고 지향. 그죠?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압도적 1등이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취, 도전 이런 역량들을 중시 평가하고 있고요. 현대차다. 생산한 데죠. 그죠? 책임, 규율, 약간 회사가 또 중앙집권적, 상명하복의 어떤 그런 이제 관료제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CJ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감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그 밖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문화가 규정, 원칙, 준수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제 인성검사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보게 되면은요, 해당 역량에 대해서 문항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문항들이 약간 창의성과 관련된 문항이 많아. 그럼 그게 그 역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역량이 많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료 분석과 관련된 역량 묻는 항목이 많아. 그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 보면서, 몇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일일이 다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구소들이 기업의 이제 인성검사 항목을 만드는데요. 연구소들은 가장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입 직원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연구소가 캐치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연구소들이 공통적으로 신입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꼽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을 인성검사 다 볼 건데 다 역량을 체크해야 돼? 아니죠.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그러면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중시하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떤 거냐? 역량이 정말 많다 그랬는데 신입이라면은요, 우선 첫째로 성실, 성취도가 제일 중요해요. 끈기, 성실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뽑았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교육을 처음에 한 3년까지는 신입 직원들이 밥벌이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잘 해줘,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실컷 가르쳤는데 내가 나가버리거나 이런 위험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 성취 이런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입 직원한테는 기본이에요. 성실. 그 다음 이제 책임.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책임. 그 다음 협력. 여기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있죠. 이 가중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5개, 제일 중요한 역량 5개를 꼽은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순서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협력부터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협력. 협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플레이가 아니다. 자,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중에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고 협력도 중시된다. 그 다음 준법, 융통성보다 좀 더 중시된다. 그 다음 외향, 내향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회사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성향은 외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은 아주 그렇다 쪽으로 답하는 것이 평가에 있어서 훨씬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문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실, 성취.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편이다. 딱 봐도 안면 타당도가 있죠.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렇다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역량 검사 문항 풀어봤죠. 그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감을 좀 잡았죠. 이런 문항. 그 다음 만족감이 들 때까지 일을 한다. 이해되죠? 그 다음 자, 좀 더 가볼게요. 친구들에 비해 야심이 많다.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항이 성식과 관련된 평가 문항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다 아주 그렇다 하면은 정말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으로 좀 센 질문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아주 그렇다면은 정말 성취력이 높은 친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실, 성취, 척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이 주어졌을 때 누구보다 빨리 끝내야 만족한다. 이런 것까지 다 아주 그렇다 하면 정말 성취도가 높은 거죠. 심지어는 오늘까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잠이 잘 오더라도 잘 오지 않는다. 아주 그렇다 쪽으로 가시는 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 책임. 자, 책임은 내용 읽어보시면은 딱 이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는 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협력 보겠습니다. 자, 협력. 기본적인 협력. 집안일을 잘 돕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집안일을 잘 도우면은 회사 일도 잘 돕겠지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단체 생활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풍부한 친구들이 단체 생활을 좋아했다는 것은 협력적인 일을 좋아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여러 명이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이 더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모임보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성과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얘라고 하면은 얘는 협력이 아니라 개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아니요, 아주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제 제가 개인 플레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팀 활동의 성과보다 개인 활동의 성과가 뛰어나다. 여기도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팀 활동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회사에서 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혼자서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여럿이서 하는 일은 잘 되지 않는다. 여기도 아니요, 아주 아니다 라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준법, 규율. 원칙을 지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거의 없다. 자, 한 번도 없다가 아니니까 거의 없다니까 거의 없다. 그렇다. 회사의 비공식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런 것도 따라야 된다. 기본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해되죠? 그 다음 원칙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이 더 중요하다. 애매하죠, 그죠? 신입을 뽑을 때는요, 원칙,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뽑고자 해요. 그래야지 처음에 이제 원칙을 잘 지켜야지 어느 정도 과장, 차장 됐을 때 그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보다는 원칙이 더 중시됩니다. 그래서 자, 융통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야겠죠. 이런 게 변형돼서 많이 나와요. 원칙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유연하게 일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다. 아니다. 신입은 원칙이 좀 더 중시된다. 그 다음 원칙주의 성향이 강해 변칙이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또 원칙을 묻는 거죠. 그래서 신입은 원칙적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 다음 외향. 자, 내향적인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테스트 할 때는 좀 더 외향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업무 성과를 봤을 때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외향적인 사람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성과도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을 조직에서는 좋아해요. 그래서 활동적이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야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내성적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이것도 아니요. 자, 이런 문항들이 외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조금씩 이제 여러분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걸 갖다가 내가 이제 응답할 때 기본 틀, 많은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빅5를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표 문항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가지 말고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자, 직군별 특성에 맞춰서 조금 변형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앞서 보니까 직군별로 가중치 주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빅5를 만들었지만 직군별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위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예컨대 연구 직군이다. 그러면 이제 분석적 사고, 그죠? 자료 지향,
그다음에 탐구 지향, 의구심 이런 거 관련된 문항들도 아마 가중치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1, 2, 3, 4, 5순위에 좀 추가를 해가지고 약간 위치를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묻겠죠. 전체적으로 역량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죠? 이 역량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나요? 라고도 많이 묻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검사지 중에 익사티브 검사지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가장 세 문장을 주고 그 중에 가장 자신과 가까운 거, 가장 먼 거를 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묻냐면은요.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 두 번째 문장이 나는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문장이 나는 사교적이다.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중에 가장 가까운 거 다 좋은 문장을 묻고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준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 개방, 사교 중에 뭘 택해야겠죠? 아마 책임이 신입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시고요. 개방, 사교 중에는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직군이다. 그럼 이제 사교가 2순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창의적인 직업이다. 그러면 이제 개방이 2순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역량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린 거 이게 이제 가장 5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보는 회사의 문화, 회사의 특징, 그리고 내가 보는 직군을 가지고 조금씩 조절하는 겁니다. 예컨대 SK 하이닉스의 생산직이다. SK의 느낌이 좀 똘똘한 애들, 스마트한 애들을 원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자주적인 거, 스스로 막 하는 거. 그리고 또 생산직이니까 협력, 책임 이런 게 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력을 좀 더 위에 세우고 그 다음 2순위 책임, 그 다음 성취, 계획, 마지막에 준법, 외향 이렇게 요 정도 순서를 좀 맞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세워놓으면은요 답변하실 때 뭐 10개, 20개 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 가지고 가시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선순위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 파일 풀어보면은요, 아, 이게 왜 중요한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막힌 것들은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맞춰가지고, 아, 강사와 어떻게 다른지. 저는, 기본적으로 인문계 베이스, 그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상경계이고, 약간 성향이, 좀 도전적이고, 성취욕 상당히 강하고, 지는 거 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좀 개방적이나 덜 사교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상당히 지금까지 한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역량사전. 역량사전, 이거는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은요. 자, 그럼 그 회사에서, 그 연구소에서 추천했던 주요 역량들을 한 15개를 추천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 한 10개 정도는 그 연구소에서, 원하는 추천하는 그 역량입니다. 이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방식이든 표준지 방식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몇 개 이제 역량이 추가 변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역량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겠죠. 그거를 역량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 기업에서 한 역량사전에 계십니다. 역량을 이렇게 쭉 뽑았어요. 그 다음 끈기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역량 정의라는 게 역량사전. 끈기란 것은 상황이나 업무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자세다. 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제 문항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를 갖다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조모임에서 뭐가 힘들 때, 누가 반대할 때, 이렇게. 그리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끝까지 한다. 이런 식의 문항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양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양사전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항을 만들고요. 이 문항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실제 채택되는 문항들이 검사지로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끈기 평가 문항 어떤 게 있느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끈기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딱 봐도 끈기 보이죠?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를 끝까지 완수해낸다.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런 게 영양사전에 들어가 있었죠. 어려움. 그 다음에 정신력을 통해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참고 한다.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쉬운 거부터 그래도 나는 아주 그렇다라고 하기 조금 그런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좀 많이 아주 그렇다 쪽으로 하면은 훨씬 영양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항 구성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양 관련된 문항이라 그랬는데요. 그죠? 근데 실제 검사지는 영양 문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영양 관련된 문항이 전체 한 80%, 딱 정해진 수치는 아니에요. 연구소마다 이제 다르니까. 한 80%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대다수가 직접 영양 평가 문항, 그리고 간접 영양 평가 문항이 있습니다. 자, 직접 영양 평가 문항은 여러분이 사전에 풀어봤던 그 사전 영양 검사에 들어간 문항들이에요. 어떤 거냐? 한 번 먹은 일은 반드시 낸다. 책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5개 직접 영양 평가 문항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제 그 점수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본 거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다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간이 딱 이것만 살펴본 사전 영양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영양 평가 문항이란 건 뭐냐면은요. 직접 영양 평가 문항의 단점은 딱 보면은 대충 뭐 묻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는 친구들은 다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곡이 발생하겠죠. 실제 자기 성향과 다른 쪽으로 아주 좋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페이킹이라고 그러는데, 페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이 간접 영양 평가 문항이에요. 예컨대 이런 건물을 볼 때 창문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편이다. 이거 뭐 묻는지 이해돼요? 안 되죠. 이런 문항이에요. 뭐냐면은 이 문항에 대해서 만약에 개방성이 높은 친구들이 창문에 가장 눈이 간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그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개방성이 높은 친구들이 여기에 다 예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개방성 평가 문항이 되는 거예요. 개방성 척도가 되는 겁니다. 즉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고성과자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응답했다. 그러면은 그 문항의 척도로 사용되는 게 이 간접 영양 평가 문항입니다. 특이하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 영양 전체 문항의 또한 20% 정도 차지해요. 이것 때문에 이 영양 만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 다음, 신뢰도 문항입니다. 신뢰도 관련된 척도들은 문항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영양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죠. 실제 그 검사, 이 인성 검사를 성실하게 받는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성실하게 받는지. 이걸 평가하는 게 신뢰도 척도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위 척도로 들어가냐면요. 무응답률, 응답하지 않은 정도. 그럼 응답하지 않은 정도 높다면은 영양이 아무리 높더라도 버려야겠죠. 그죠? 이 검사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가니까. 그리고 비일관성. 유사한 문항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문항들을 일관되게 응답했는지를 묻는 거. 그 다음, 과장 반응. 과장 반응. 이건 뭐냐면은요. 인성검사도 하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임한 사람들이
테스트라서 잘 보이려고 하는,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응답으로 이제 체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긴 적이 없다. 여기에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약속을 어기면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근데 사소한 약속 대부분 좀 어기죠? 그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게 과장 반응입니다. 과장에서 잘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라이 스케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짓말 척도. 그 다음 비정형성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100명 중에 95명이 예라고 응답했어요. 근데 5명도 아니야. 95명도 아니고 97명 정도가 예라고 응답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니오라고 응답한 3명은 좀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의 응답과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 그런 게 비정형성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묻진 않아요. 어쨌든 여긴 다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응답 자체를 제대로 했는지, 신뢰성 있는 검사가 됐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이제 신뢰도 척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생산적 직업활동 척도가 있습니다. 자, CWB라고 불러요. Counter Productivity, Counter Productivity Workplace, 직업, Behavior, 활동. 저는 이제 약자로 그냥 CWB라고 할게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문항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요, 단기적으로는 이 친구를 뽑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혹시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인자가 있지 않을까? 반사회성, 충동성, 무책임, 정신병리.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위험인자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반생산적 직업활동 관련된 문항들을 넣기도 해요. 자,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어 무슨 일을 저질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예라고 응답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CWB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 CWB 문항이 한 5에서 10%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지 않는 가짜 문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문항들이 많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체킹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솔직하게 그냥 막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봤네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인성검사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